햇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사랑입니다. 바로 1984년 지금으로부터 꼭 40년 전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말이죠. 서울에서 10명이 한 곳에 모인다는 게 정말 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고요? 휴대폰도 없고 카카오톡도 없던 시절이니까요. 약속 시간에 늦으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전화를 걸려면 공중전화를 찾아야 했고 10원짜리 동전이 없으면 그것도 못했습니다. 거의 다 왔어. 이 말을 믿고 기다린 적 여러분도 있으시죠? 실제로는 아직 집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 시절 우리는 모두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그때가 참 좋았습니다. 불편했지만 행복했어요. 오늘은 그 시절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겪었던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는 에피소드들을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그날 밤 우리에게는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TV 생방송에 나가게 된 거죠. 전국 생방송에 우리 목소리가 나갔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84년 12월 24일 오후 2시, 우리는 명동 백화점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당시 명동은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었죠. 쇼핑의 중심지였고 유행의 첨단이었습니다. 백화점 앞은 자연스럽게 약속 장소의 성지가 됐어요. 왜냐하면 찾기 쉬웠거든요.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설렘 때문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하얀 눈이 살짝 내리고 있었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구나 생각했죠.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명동으로 향했어요. 버스 안에도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크리스마스 쇼핑을 가는 것 같았어요. 문제는 그날따라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백화점 앞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온 가족이 나들이 나온 모습, 연인들이 손잡고 걷는 모습, 친구들끼리 모여있는 모습,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약속 장소에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2시보다 10분 일찍이었어요. 이미 2명의 친구가 와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 너도 일찍 왔구나. 우리는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2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3명밖에 없었어요. 10명 중에 3명만 온 거죠.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전화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근처 공중전화 부스를 찾아갔습니다. 그 시절에는 공중전화가 정말 중요했어요. 휴대폰이 없었으니까요.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가서 10원짜리 동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네 집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그 시절에는 전화번호를 다 외우고 다녔습니다. 외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야, 너 어디야? 2시 약속이잖아. 수화기 너머로 친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의 다 왔어. 버스가 좀 막혀서 그래. 10분만 기다려. 이 거의 다 왔어라는 말.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어요. 거의 다 왔어는 사실 이제 막 출발했어라는 뜻이라는 거요. 나중에 들어보니 그 친구는 아직 집 앞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다 온 게 아니라 이제 막 집을 나선 거였죠. 2시 10분이 됐습니다. 20분, 30분이 됐습니다. 한 명씩 친구들이 도착했습니다. 4번째 친구, 5번째 친구, 6번째 친구. 각자 늦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버스가 만차여서 2대를 보냈다는 친구, 길을 잘못 들어서 종로까지 갔다 왔다는 친구, 집에서 나오다가 부모님 심부름을 하느라 늦었다는 친구,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웃었습니다. 누구 하나 제 시간에 온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희 3명도 사실 일찍 온 거지. 제 시간에 온 건 아니었으니까요. 3시가 됐을 때 아직 3명이 더 와야 했습니다. 그 3명은 함께 오기로 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함께 있으니 덜 춥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3시 10분쯤 됐을 때 멀리서 3명이 뛰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손을 흔들었어요. 아, 여기. 세 친구는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3시 20분. 약속 시간보다 1시간 20분이 지나서야 10명이 다 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친구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버스가 진짜 안 왔어. 우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 모였으니 됐다. 이제 가자. 그렇게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시작됐습니다. 모이는 것만으로도 1시간 20분이 걸린 그런 크리스마스 말이죠. 하지만 그게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좋았어요. 명동에서 우리는 잠깐 다방에 들렀습니다. 추운 날씨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이 필요했거든요. 청춘다방이라는 작은 다방이었어요. 우리는 테이블에 둘러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때 커피 한 잔이 200원이었죠. 다방에서 우리는 오늘 밤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원에 사는 친구네 집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로 한 거예요. 우리 집 좁긴 한데 10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어. 같이 가자. 우리는 모두 찬성했습니다. 함께 밤을 보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크리스마스였으니까요.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우리는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명동에서 서울역까지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우리는 종로 거리를 걸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을요. 목소리는 형편없었지만 즐거웠어요. 거리는 화려했습니다. 백화점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고 캐럴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행복한 얼굴로 걸어 다녔어요. 우리도 그 속을 걸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우리는 매표소로 가서 수원행 기차표를 끊었어요. 7시 30분 기차였습니다. 7시 30분 우리는 수원행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자리가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두 줄로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5명씩이요. 그렇게 앉으니 서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기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역 플랫폼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밖은 추웠지만 기차 안난방은 잘 돼 있었어요. 우리는 외투를 벗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하고 2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 친구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야, 귤 먹을래? 귤 봉지였습니다. 그 순간 모두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 시절 겨울의 귤은 정말 귀한 과일이었거든요. 특히 학생들한테는 더욱 그랬습니다. 지금이야 마트에 가면 사계절 내내 귤을 살 수 있지만 그때는 달랐어요. 겨울에만 귤이 나왔고 그것도 비쌌습니다. 그래서 귤은 겨울의 특별한 선물 같은 거였어요. 친구가 귤 봉지를 열었습니다. 달콤한 귤 향기가 기차 안에 퍼졌어요. 역한 승객들도 고개를 돌려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문제는 귤이 10개밖에 없다는 거였습니다. 한 사람당 1개씩만 먹어야 했죠. 정확히 딱 맞는 개수였어요. 친구가 귤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귤 크기가 제각각이었어요.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았습니다. 한 친구가 큰 귤을 받았습니다. 다른 친구는 작은 귤을 받았어요.
작은 귤을 받은 친구 얼굴이 약간 시무룩해졌습니다. 우리는 귤 껍질을 까기 시작했습니다. 귤 껍질을 까는 냄새가 기차 안 가득 퍼졌어요. 정말 좋은 냄새였습니다. 껍질을 다 까고 한쪽을 입에 넣는 순간 달콤한 즙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귤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야, 너 방금 2개 먹었지? 모두가 그 친구를 쳐다봤습니다. 그 친구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큰 거 하나 먹었을 뿐이야. 큰 거 먹었으면 반만 먹어야지. 무슨 소리야. 나는 공평하게 하나 먹었어. 그렇게 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누가 큰 걸 먹었는지, 누가 작은 걸 먹었는지, 누가 2개 먹었는지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죠. 사실 아무도 2개를 먹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1개씩만 먹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떠들고 웃는 게 좋았습니다. 옆칸 승객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떠들었어요. 젊었으니까요. 기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풍경이 지나갔어요. 논밭에는 눈이 쌓여 있었고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가끔 보이는 집들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그 집들에서도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우리가 웃고 떠드는 소리, 귤 껍질 까는 냄새, 그리고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었죠. 한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 같이 있으니까 좋다.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귤이 모자라서 다툰 것 같아도 이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기차는 계속 달렸고 우리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수원까지는 1시간도 안 걸렸어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했습니다. 수원역에 도착한 건 저녁 8시 20분쯤이었습니다. 역을 나서니 찬바람이 확 불었어요. 서울보다 더 추웠습니다. 우리는 외투깃을 세우고 친구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역에서 20분 정도 걸렸을 거예요. 좁은 골목을 지나고 언덕을 올라가고 다시 골목을 돌았습니다. 수원의 밤거리는 조용했어요. 서울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우리를 비췄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10명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노래를 부르며 걸었어요. 목소리가 조용한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친구네 집에 도착했을 때는 8시 40분쯤이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정말 작았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이 딸려 있고 화장실은 밖에 있는 그런 집이었죠. 그 시절 원룸은 대부분 그랬어요. 친구가 문을 열고 우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니 방이 순식간에 꽉 찼습니다. 10명이 앉으니 정말 비좁았어요. 와, 진짜 좁다. 이 좁은 데서 혼자 살아? 대단하다. 하지만 우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어요. 가까이 붙어 앉으니 더 정겨웠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거였습니다. 방 안은 추웠습니다. 연탄이 다 꺼져 있었거든요. 친구가 새 연탄을 넣고 불을 피웠어요. 그 시절에는 연탄으로 난방을 했습니다. 연탄 난로에 연탄을 넣고 불을 피우면 방이 따뜻해졌죠. 지금처럼 보일러를 틀면 바로 따뜻해지는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연기가 조금 났습니다. 우리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켰어요. 찬바람이 들어왔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연기를 빼야 했거든요. 잠시 후 연기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창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다시 난로 주위에 둘러앉았습니다.
연탄 난로가 점점 빨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탄이 타면서 열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방이 서서히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난로 주위에 둘러앉았습니다. 손을 난로 쪽으로 내밀어 따뜻하게 녹였어요. 밖은 추웠지만 방 안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배고프지? 라면 끓일까? 우리는 모두 찬성했습니다. 라면, 그 시절 최고의 야식이었죠. 저녁을 제대로 못 먹은 우리에게는 라면이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친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냄비에 물을 끓이고 라면을 넣었어요. 금방 라면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우리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정말 배가 고팠거든요. 라면 끓는 냄새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라면이 완성됐습니다. 10명이 먹기에는 3개로는 부족했지만 우리는 나눠 먹었어요. 한 그릇씩 조금씩 떠서요. 따끈한 라면 국물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세상 그 어떤 음식보다도 맛있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것도 있었지만 함께 먹으니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라면을 먹고 나니 배가 불렀습니다. 우리는 편하게 앉아서 쉬었어요. 한 친구가 라디오를 켰습니다. 크리스마스 특집 방송이 나오고 있었어요. 캐럴과 함께 연말 뉴스가 번갈아 흘러나왔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밤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신가요? 우리는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연탄 난로의 온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캐럴, 그리고 함께 있는 우리들. 그 순간이 참 좋았어요.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꿀 그 한마디를요. 야, 오늘 밤에 TV에서 크리스마스 특집 생방송한대. 우리 그거 보자. 우리는 모두 TV 쪽을 쳐다봤습니다. 방 한구석에 작은 브라운관 TV가 놓여 있었어요. 그 시절의 TV는 정말 작았습니다. 지금 컴퓨터 모니터보다도 작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우리가 가진 전부였죠. 그 시절에는 TV 채널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리고 녹화도 다시 보기도 없었어요. 그 시간에 안 보면 영영 못 보는 방송이었죠. 그래서 생방송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친구가 TV를 켰습니다. 천천히 화면이 밝아졌어요. 그 시절 TV는 켜자마자 바로 화면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조금 기다려야 했습니다.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크리스마스 특집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문제는 화면이 흔들린다는 거였습니다. 선이 지글지글거렸어요. 안테나 수신이 잘 안 됐거든요. 그 시절 TV는 실내 안테나를 썼습니다. 토끼 귀처럼 생긴 안테나를요. TV 위에 2개의 막대가 V자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리저리 움직여야 화면이 잘 나왔어요. 야, 안테나 좀 만져봐. 이쪽? 아니면 저쪽? 한 친구가 일어나서 안테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움직였어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위로, 아래로. 화면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선이 여전히 조금씩 지글거렸습니다. 그 친구가 안테나를 이리저리 돌리고 당기고 밀었습니다. 5분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조언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왼쪽으로. 아니야, 다시 오른쪽으로. 위로 좀 더 들어봐. 그러다가 마침내 화면이 선명해졌어요. 선이 사라지고 깨끗한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래, 거기야. 거기서 멈춰. 우리는 박수를 쳤습니다. 드디어 완벽한 화면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안테나를 잡은 채로 서 있어야 했습니다. 조금만 손을 떼면 화면이 다시 흔들렸거든요. 안테나가 그 각도를 유지해야만 화면이 선명했어요. 야, 너 거기 계속 서 있어야 돼. 미안. 그 친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모두가 TV를 보려면 누군가는 안테나를 잡고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 친구는 안테나를 잡은 채로 서서 TV를 봤습니다. 불편했지만 함께 보는 거니까 괜찮았어요. 우리는 바닥에 둘러앉아 TV를 봤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가수들이 캐럴을 부르고 있었어요. 진행자가 환한 웃음으로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밤 특별한 크리스마스 이브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무대에는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전체가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우리는 그 화려한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봤습니다. 안테나를 잡고 서 있는 친구도 고개를 돌려서 봤어요. 모두가 TV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30분쯤 지났을 때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가수들의 공연이 끝나고 진행자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자, 이제 특별한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직접 전화로 연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아, 시청자들이 전화하는 코너구나 했죠.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진행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 중에서 몇 분을 선정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분들과 전화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축하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가 화면에 크게 떴어요. 저거, 우리 집 전화번호야. 그 순간 한 친구가 얼어붙은 얼굴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 저기 나온 전화번호. 우리는 모두 그 친구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TV 화면을 봤어요. 저거, 우리 집 전화번호 아니야. 정말이었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전화번호가 바로 이 원룸의 전화번호였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TV 화면을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진짜야. 헉! 대박! 야야야. 저거 진짜 우리 집 전화번호 맞아. 방 안이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안테나를 잡고 있던 친구도 깜짝 놀라서 안테나를 놓쳤어요. 화면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되겠어 했는데 우리는 그 친구를 다그쳤습니다. 야, 너 사연 보냈어? 언제 보냈어? 뭐라고 썼는데?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며칠 전에 회사에서 장난 삼아 보냈어.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친구들이랑 같이 TV 보면서 보내고 싶다고 썼어. 근데 설마 되겠어 했지. 전국에서 얼마나 많이 보내는데. 그런데 됐습니다. 수천, 어쩌면 수만 통의 사연 중에서 우리 친구 사연이 선정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확률이 낮은 일인지 아시나요? 복권 1등 당첨보다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연을 보냈을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박, 진짜 대박이다. 우리 TV 나가는 거야? 전국 생방송이라고, 전국이라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야, 너 뭐라고 할 거야? 준비한 거 있어? 멘트 생각해뒀어? 친구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설마 될 줄 알았겠어? 장난으로 보낸 건데. 우리는 급히 머리를 맞댔습니다.
뭐라도 생각해내야 했어요. 곧 전화가 올 테니까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돼. 친구들이랑 같이 있다고 해. 너무 떨지 마. 편하게. 웃으면서 말해. 하지만 말이 쉽지 실제로는 너무 떨렸습니다. 친구 손이 벌벌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도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따르릉. 운명의 전화벨. TV 화면 속에서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진행자가 종이를 보며 말했어요. 수원에 계신 분이시네요. 친구분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수원,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안테나를 다시 잡은 친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TV를 쳐다봤어요. 그때였습니다. 따르릉. 원룸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던 전화벨 소리가 오늘은 정말 크게 들렸어요.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으로 말했죠. 진짜다. 진짜 울린다. 야, 빨리 받아. 떨려. 어떡해. 괜찮아, 할 수 있어. 화면 속 진행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친구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에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친구가 수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그 순간 TV에서 친구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입을 막았습니다. 놀라움 때문에요. 실제 목소리보다 1초 정도 늦게 TV에서 나왔지만 분명 친구 목소리였어요. 우와, 진짜 나간다. 우리는 서로에게 눈짓으로 말했습니다. 소리내면 TV에 나갈 것 같았거든요. 진행자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친구는 머릿속이 하얘진 것 같았습니다. 준비한 말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 수원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보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떨렸습니다. TV로 나간 목소리도 떨렸어요. 우리 방 안에서 작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친구가 너무 긴장한 모습이 웃겼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를 죽였어요. TV에 나가면 안 되니까요. TV 속에서도 진행자가 웃었습니다. 아, 친구분들과 함께 계시는군요. 몇 분이나 계세요?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10명이요. 와, 10명이나요? 정말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계시네요. 어떻게 모이게 되셨어요? 친구가 조금 진정하고 대답했어요.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인데요. 크리스마스에 같이 보내고 싶어서 모였습니다. 아, 정말 아름다운 우정이네요. 크리스마스를 친구들과 함께 보내신다니 정말 좋습니다. 우리는 TV를 보며 웃었습니다. 친구가 점점 말을 잘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떨렸는데 이제는 좀 나아진 것 같았어요. 그럼 친구분들께도 인사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우리도 말해야 돼? 친구가 수화기를 입에서 살짝 떼고 우리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으로 물었죠. 너희들 뭐라고 할래? 우리는 잠깐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준비한 게 없었어요. 그때 한 친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 소리에 우리 모두가 따라 외쳤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10명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방 안가득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TV 스튜디오로 전달됐습니다. 우리는 TV 화면을 봤습니다. 진행자가 활짝 웃고 있었어요. 스튜디오에 있던 사람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하하, 정말 활기찬 목소리네요. 10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밤 보내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친구가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방 안이 폭발했습니다. 와, 우리 지금 TV 나왔어. 전국에 우리 목소리가 나갔다고. 대박, 진짜 대박. 믿어지냐? 우리가 TV에 나갔어. 우리는 소리를 지르고 뛰고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는 바닥을 굴렀어요. 누군가는 친구를 껴안았습니다. 안테나를 잡고 있던 친구도 드디어 안테나를 놓고 우리와 함께 기뻐했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너 오늘부터 연예인이다. 내 목소리 제일 크게 들렸지? 아니야, 내 목소리가 제일 컸어. 우리 부모님도 봤을까? 우리는 한참을 흥분해 있었습니다. 서로를 쳐다보며 웃고 또 웃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우리는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TV 생방송에 나간 그 순간을, 1984년 크리스마스 이브의 기적을.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TV에 목소리 한번 나간 게 뭐가 그리 대단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절에는 정말 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누구나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SNS에 사진을 올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누구나 자기 목소리를, 자기 얼굴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달랐어요. TV에 나온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었어요.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만 나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일반 사람이 TV에 나온다는 건 복권 당첨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나갔어요. 우리 목소리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수백만 명이 우리 목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는 우리 목소리를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날 밤의 모든 순간이요. 안테나를 붙잡고 서 있던 친구. 그 친구는 팔이 아팠을 텐데도 끝까지 안테나를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TV를 볼 수 있도록요. 숨을 죽이고 TV를 보던 우리. 전화벨이 울릴 때 모두가 같이 긴장했던 그 순간. 서로 눈빛으로 대화하던 그 시간. 그리고 전화가 끊긴 후 모두가 뛰고 소리 지르며 기뻐했던 그 밤. 한참을 흥분해서 잠도 못 자고 계속 그 이야기만 했던 그 밤. 그 모든 게 지금도 생생합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요. 그날이 특별했던 이유는 TV에 나가서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였기 때문이었어요. 10명의 친구들이 좁은 원룸에 모여서 연탄 난로 옆에 둘러앉아서 작은 TV를 보면서 함께 웃고 떠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혼자였다면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을 거예요. TV에 나가도 그냥 아, 나갔구나 하고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함께 놀라고, 함께 떨고, 함께 외치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날을 특별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1984년 크리스마스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된 이유입니다. 그 크리스마스로부터 4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중년이 됐어요.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였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습니다. 20대의 청춘은 어느새 60대의 중년이 됐죠. 우리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군가는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고, 누군가는 사업을 했고, 누군가는 회사에 다녔어요. 하지만 1년에 한 번씩은 꼭 만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만났습니다. 이제는 10명이 모이는 게 쉬워졌어요.
휴대폰이 있으니까요. 카카오톡으로 단체 채팅을 만들어서 약속을 잡습니다. 명동에서 1시간 20분씩 기다릴 필요도 없죠. 모일 때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1984년 크리스마스 이야기를요. 야, 그때 TV 나왔던 거 기억나?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면 모두가 웃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한마디씩 보탭니다. 그때 시절에는 귤도 귀한 시절이었지. 귤 전쟁을 벌인 것도 말이야. 누가 큰 거 먹었다고 다투잖아. 명동에서 1시간 20분이나 기다린 것도. 안테나 잡고 서 있던 거 기억나? 팔 아팠을 텐데. 같은 이야기를 수십 번, 어쩌면 수백 번 반복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웃깁니다. 여전히 재미있어요. 그게 추억이라는 거겠죠. 시간이 지나도 빛바래지 않는 것.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소중해지는 것. 가끔 생각합니다. 왜 그때가 그렇게 좋았을까? 돈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학생들이었어요. 제대로 된 크리스마스 트리도 없었고 따뜻한 난방도 없었습니다. 연탄 난로로 겨우 추위를 녹였죠. 지금처럼 편리하지도 않았어요. 휴대폰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으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요. 서로를 위해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어도 기다렸고, 기차에서 귤 전쟁을 벌여도 웃었고, TV 생방송에 나가서 떨어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있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함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추억이 있으신가요?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는, 하지만 그때는 정말 진지했던 그런 추억 말입니다. 1980년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1970년대여도 좋고 1990년대여도 좋습니다. 심지어 2000년대여도 좋아요. 중요한 건 그 시절의 추억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추억이 여전히 여러분을 미소 짓게 만든다는 거죠. 그 추억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가끔은 꺼내보세요. 옛날 사진첩을 펼쳐보는 것처럼 그 시절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될 겁니다. 그때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요.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오늘은 1984년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명동에서 만나는데 1시간 20분 걸리고, 기차에서 귤 전쟁 벌이고, 수원 원룸에서 연탄 난로로 추위를 녹이고, 안테나를 잡고 서서 TV를 보고, 그리고 생방송 전화 연결로 전국의 목소리를 낸 그날. 지금 생각하면 참 웃깁니다. 그때는 진지했는데 말이죠. 전화 한 통 받는데 그렇게 떨고, TV에 목소리 나가는 걸 가지고 그렇게 기뻐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바로 청춘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크리스마스였어요. 비싼 선물보다, 근사한 레스토랑보다, 화려한 파티보다 더 소중했던 것. 그건 바로 함께 있다는 것, 함께 웃는 것, 함께 추억을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생생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억할 겁니다. 아마 우리가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저녁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추억은 만드는 거니까요. 지금 이 순간도 언젠가는 추억이 될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